7가지 인간 본성의 약점을 고치면 인생은 점점 더 순조로워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실속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왜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운명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 탓을 합니다. 수십 년간 사기를 연구하며 수많은 인물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은 상당 부분 그 자신의 약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항우는 못새솥을 들어올릴 만한 힘을 가졌지만 결국 우강에서 자결했고, 유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진을 가장 방해하는 7가지 인간 본성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 큰 부와 귀족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생은 분명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 게으름입니다. 이 단어는 말로는 간단하지만 만악의 근원입니다. 공자는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자조차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게으름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동상의 게으름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배워야 할 기술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상의 게으름으로 남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스스로 머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등유 램프를 켜고 책을 읽으며 졸리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썼을까요? 오늘 게으름을 피우는 것 하나하나가 훗날 제 얼굴에 날아오는 닭이가 될 것임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건 죽을 힘을 다해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배워야 할 기술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피한다고 해도 내일 더 골치 아픈 방식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2번째 약점은 조급함입니다. 요즘 사회는 리듬이 너무 빨라 모든 것을 빨리 얻으려 합니다. 사흘 만에 외국어를 익히고 한 달 만에 복근을 만들고 1년 만에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 세상에 그런 속성 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에는 이광이라는 인물이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고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활솜씨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하루하루 꾸준히 연습하여 손에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닦아낸 결과입니다. 사마천은 그를 평가하며 복숭아와 살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래로 저절로 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일을 탄탄하게 해내기만 하면 올 것은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느린 것은 두렵지 않고 멈춰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걷기만 한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잠시 뛰고 싶다가 뛰지 못하고 결국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학문을 쌓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년이 되어 후회하는 것은 예전에 일을 천천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느리다고 여겨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번째 약점은 체면입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데 이는 오래된 병입니다.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우가 가하에서 패배하고 우강가로 도망쳤을 때 우강정장이 그에게 강을 건너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강동은 비록 작지만 땅은 천리나 되고 100만여 명의 군사가 있으니 왕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항우는 뭐라고 했을까요? 강동자제 8,000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으나 지금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설령 강동의 부모와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세워준다 해도 내가 무슨 낯을 들고 그들을 만나겠는가? 결국 항우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체면이 항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체면을 내려놓고 강을 건너 다시 기세를 회복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면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모르면서도 묻기 민망해하다가 결국 계속 모른 채로 남습니다.
분명히 틀렸으면서도 인정하기 민망해하다가 결국 더 깊이 빠지고 어둠 속에서 도움이 필요해도 말하기 민망해하다가 결국 혼자서 버티다 무너져 버립니다. 체면이란 무엇인가요? 체면은 남이 당신에게 붙인 꼬리표일 뿐 당신 자신의 내면이 아닙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네 번째 약점은 원망입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합니다. 어쨌든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고 잘못은 모두 남에게 있습니다. 입을 열면 그때만 아니었다면 그때만이라며 온통 과거형으로 온통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가? 사람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평생 원망만 하고 살면 남들이 싫어하는 원망쟁이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한 씨는 젊은 시절 가난하고 비참했으며 다리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당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가 원망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료는 없지만 그가 계속 기회를 기다렸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마침내 유방이 재단을 쌓아 그를 장군으로 책봉했을 때 그는 단숨에 출세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환경은 당신이 원망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지만 당신은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점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속이 불편하고 동료가 승진하면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시큰둥합니다. 친구의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하면 집에 돌아와 자기 아이를 한바탕 꾸짖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가장 해로운 점은 그것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여 상처받는 대상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자신을 가꾸는 데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국시대의 방견과 손빈은 원래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제 사이였으나 방견은 손빈의 재능을 시기하여 계략을 꾸며 손빈의 무릎뼈를 파내게 했지만 결국 손빈은 나중에 마릉도에서 방견을 물리쳤고 방견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질투는 그를 통해 남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까지 해친 것입니다. 남의 장점은 너와 상관없고 자신의 장점만이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시간을 남을 배우는 데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약점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든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생 자신의 껍질 속에 숨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지요. 사기에 나오는 모수를 떠올려 봅니다. 평원군이 초나라와 협상하러 갈 뭉개 20명을 뽑으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9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수가 스스로 나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평원군이 물었습니다. 내 문화에서 몇 년이나 지냈느냐? 모수가 비록 3년입니다만 평원군이 말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송곳과 같아서 자루에 넣으면 곧바로 송곳날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네가 내 밑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도 너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내게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모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저를 그 자루에 넣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찍 저를 자루에 넣어주셨더라면 저는 이미 두각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뾰족한 끝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수는 거절당하는 것도 의문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초나라와의 협상에서 큰 공을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도 기회를 놓칠까봐 거절당할까봐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할까봐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망신당할까봐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보셨나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절당하든 실패하든 적어도 그 길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체면을 구겼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평생의 후회와 비교하면 그 정도의 두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7번째 약점은 오만입니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앞에 6가지 약점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지만 이 오만이라는 것이 몸에 배면 고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애초에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항우의 패배는 근본적으로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진시황이 순행하는 것을 보고 저자를 제거하고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기백이 있지만 동시에 남을 깎아내리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백전백승하며 더욱 오만해져 범증의 말을 듣지 않았고 유방을 놓아준 끝에 결국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사마천은 항우에 대해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해 고인의 지혜를 잃고 말았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항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작은 영리함만 믿고 고인의 경험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일단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살면서 계속 배워야 한다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조차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상 7가지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 하나 혹은 몇 가지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결코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인간의 선택과 처세 지혜만을 이야기하며 알기 쉽고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역사를 거울 삼아 시야를 넓히고 고대와 현대를 비교하며 인생을 이해함으로써 우회로를 줄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았죠? 감사합니다.